삼각함수의 활용 시간입니다. 삼각함수의 활용 의 유형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에요. 시작해 봅시다. 일단 이런 거 정말 초간단 문제인데 익숙치 않으면 이런 것도 좀 당황스러울 수 있다는 거지. 나에게 A, B 그리고 각도 하나, 그러니까 변 길이 2개, 각도 하나 주어져서 코사인 제곱 B의 값은 얼마인가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럼 이제 넉넉히 있으면 뭐지? 뭐 하라는 거지? 이럴 수 있다는 거야. 이럴 때 뭐 가장 뭔가 스타트를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역시나 그리는 거죠. 아무렇게나 그려. 그리고 A라고 해, B라고 해, C라고 해. 사실에 가깝지 않아도 돼요. 비교적 뭐 사실에 가까우면 좋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A의 길이가 5다라고 그랬는데 여기 분명히 삼각형 ABC라고 명시를 해줬고 변의 길이 small a, small b 이렇게 하는 건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약속.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아무데나 5로 해가 아니라 이 a라는 각에 대한 대변이 a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5인 거예요. 그리고 b에 대한 대변의 길이가 4인 거예요. 그러면 이쯤 돼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각은 뭐냐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의해서 SAS니까 C각이 주어져야 맞다고, 이 삼각형이 결정되려면.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A가 60도이다, 여기가 60도이다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아닌 거죠.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상관없다가 답이에요. 이게 이 얘기로 들어가면 또 이제 얘기가 깊어지는데, 얘는 SAS 조건이 아니므로 이 말인 즉슨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삼각형이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결정되지 않았다가 또 종류가 있어. 다시 종류가 있어서 예를 들어 AAA 각 3개를 알고 있다 라는 건 결정되지 않은 삼각형이지. 각 3개는 아는데 결정되지 않은 삼각형이다 라고 할 때 얘는 수십, 수백, 수백억 가지의 삼각형으로 결정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삼각형으로 결정되지 않는 거야. 그런데 그냥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단순한 한마디의 어구로 표현하기에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결정되지 않은데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60도에 4가 이렇게 있으면 좌우지간. 요 상태 말고 여기에 이제 각이 이렇게 이거 고정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길이가 얼마로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면 또 다른 길이 B가 있어야 되는데 이 B라는 길이가 주어졌어. 여기 B가 B래. 이런 길이래. 그러면 그 삼각형은 이런 삼각형이거나 또는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릴게요.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요 길이만큼 이쪽으로 보내면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을 하나 만들 수 있죠.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서 여기가 B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요걸로 따지면은 지금 얘기로 하면 요 녀석이 B고 이게 A라고 했을 때 이 A라는 길이가 요쪽에도 있을 수 있고 요쪽에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둘 중 어느 쪽인지로 고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지금 이 조건이에요. 이해하겠어요? 네, 60도는 고정이 됐고. 근데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건 그래서 코사인 B 제곱 B의 값이 얼만데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각 B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 삼각형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요만한 사이즈의 각이 있죠. 이걸 세타라고 해볼게요. 세타라고 하면 만약 그 삼각형이 이 삼각형이 아니고 요 삼각형이다 라고 했을 때 B는 여기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각 B라고 부르는 녀석은 누구냐면 요 녀석이 돼요. 요 녀석이 되는데
요 녀석이 각도가 얼마냐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세타가 돼요. 그래서 요 녀석은 18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그렇다면 지금 이 질문인 코사인 제곱 B는 예각인 세타냐 둔각인 세타냐의 문제인 거거든. 180 마이너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코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는 기본적으로 그 사이즈가 코사인 세타와 같아. 그러니까 이 각이 되면 코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고 이 각이 되면 코사인 세타인데 기본적으로 같되 부호만 달라져요. 이렇게 각변환 기억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제곱을 해서 묻는다는 건 그 녀석이 사이즈가 얼마가 됐건 간에 값이 양수로 나온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좀 깊이 들어간 내용이고 실제로 이 문제를 풀 때 뭐 이런 내용들을 다 감안해서 푸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 상태만 보는 거죠 뭐. 요 상태만 보면 대변 대각 대변 대각이다. 코사인 B를 물었지만 코사인 B를 물어봤지만 사실은 내가 이 얘기로 할 수 있는 바는 사인 60도 분의 5가 사인 B 분의 4와 같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사인 법칙이에요. 각두개 변두개인데 서로 대변 대각의 관계에 있을 때 이게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라는 특수각 값임을 알고 있으면 사인 B가 상수로 나오겠죠? 사인 B가 상수로 나왔을 때 코사인 제곱 B의 값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B가 되겠지. 그래서 이 구한 값을 제곱해서 여기다 놓고 1에서 빼주면 답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 계산식으로는 엄청 쉬운 문제인데 내용적으로는 이런 걸 안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언젠가 너희가 이제 이런 궁극적인 의문점을 해소하면서 이 문제를 소화해낼 그런 날이 온다 이거지.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별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방금 전에 사인 법칙 쓰는 거 봤는데 사실 사인 법칙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나씩 사용하는 문제들은 사실 대표 문제 하나씩만 보면 돼. 그냥 뭐 이것저것 막 섞어가지고 내가 아이디어를 집어넣을 게 아니면 그냥 법칙 쓰면 되는 건데 뭐 어떤 정황인가 살펴보고. 근데 이거 왜 잡았냐면 그 정석에 보면 내가 고집스럽게 제1 코사인 법칙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했죠. 이거 교과과정에서 사라졌는데 이게 제일 코사인 법칙이에요. 제일 코사인 법칙은 상식의 선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뭐냐면 이 길이를 C라고 합시다. 그럼 이 길이를 A라고 하면 여기가 대각 A가 되겠죠? 이 길이를 B라고 하면 여기가 대각 B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코사인 제1법칙이란 게 뭐냐면 C의 길이는 A 코사인 B 더하기 B 코사인 A이다. 요런 거거든. 뭔가 코사인이 이렇게 두 개씩 들어간 대단한 식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다가 보조선 하나 이렇게 딱 그어 놓으면 돼. 수선의 발 이렇게. 수선의 발을 그리면 요렇게가 별도의 직각삼각형이지. 직각삼각형이고 요 길이를 내가 x라고 하면 코사인 b의 값은 a분의 x가 돼요. 요 길이를 y라고 하면 코사인 a는 b분의 y가 돼요. 그렇게 말하면 x는 뭐야? x는 이게 c는 그래서 c의 길이는 x 더하기 y죠. x 더하기 y인데 그 x는을 얘를 이렇게 올려버리면 a 코사인 b로 표현이 된다는 거야. a 코사인 b, a 코사인 b. 요 길이가 그렇고 y는 뭐야? y는 b 코사인 a, b 코사인 a 이렇게. 돌아서 저 두 길이의 합이 x 더하기 y인데 그게 얘고 얘다. 이게 코사인 제일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가 요구하는 사인 105도 그러면 이거 둘이 합쳐서 75도니까 여기가 105도겠지 뭐. 그래서 사인 105도를 알고 싶으면
BC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BC의 길이를 알아야 되고 뭐 둘 중에 아무거나 편하네. 사인 30도가 편하니까 사인 30도 분의 4. 저쪽은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있으면 이걸 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얘 알고 얘 아니까 이제 얘만 알면 되는 거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만 보면 모르는 것 같죠. 이때 제1 코사인 법칙이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쪼개면 돼요. 쪼개면 105도는 특수각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105도를 60도와 45도로 쪼개게 되면 특수각과 특수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대 2대 루트 3 따라서 얘는 2루트 2고요. 요거의 반이니까 2루트이고 거기에 루트 3배니까 요만큼이 2루트 6이 되겠네요. 2루트요. 그리고 1대 루트 2니까 요 길이가 2루트이면 요 길이도 2루트 2여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BC의 길이가 2루트 6 더하기 2루트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만 남겨서 이리로 올리고 얘네 뒤집어서 이쪽에 붙이고 계산하면 되죠. 별거 아니면 사인 법칙 자체를 쓰는 걸로는 별거 아닌데 코사인 제1법칙을 내놨네요. 요런 게 재밌는 문제죠. 이거는 고민거리로 놔둬볼게요, 한번. 외접원 길이 문제는 필요 없고, 자, 이제, 어떤 삼각형에 외접원이 등장을 했고, 그 삼각형의 이제 6요소, 각과 변 길이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고 할 때, 사인 관련된 얘기는 사인 법칙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보면, 사인 법칙을 보면,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는 ER이다까지 되게 특이한 경우라고 그랬죠. 비례상수까지 주는 경우는.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을 다 이렇게 개별적 변환이 가능하다 이거지. 개별적 변환이 가능해서 sin A는 2R분의 A, sin B는 2R분의 B, sin C는 2R분의 C라는 각각의 등식이 표현 가능하고 얘네들을 더한 게 이제 질문이라고 하면 그 질문을 얘와 얘와 얘의 합으로 나타내라 라는 건데 통분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니 A 더하기 B 더하기 C고 이 A, B, C의 합이 바로 둘레의 길이 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C가 각각 얼마일지 모르겠으나 이 합이 12라는 건 알 수 있겠지. 뭐 요런 얘기고요. 이거는 뭐랄까 그냥 해석적인 부분을 접어버리고 등식, 단순히 공식만을 사용하는 건데 나는 니네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기를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좋을까? 이걸 해볼까? 요 얘기로 또 사고의 확장을 한번 해봅시다. 이걸 단순히 식으로 풀면 또 식으로 풀면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는 2R이니까 요 녀석을 A 더하기 이렇게 는 나오면 우리 유리식에서 맨날 하던 짓이 있지, 그지? 이렇게 전체 비례상수 K로 두어서 A 더하기 B는 5K, B 더하기 C는 6K, C 더하기 A는 7K, 윤환형 연립방정식이 등장을 했고 이 윤환형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몽창 더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고 6, 38, 18K가 나오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K라는 결론이고요. 이때 B와 C의 합이 6K라고 했으므로 A에 3K가 있어야만 합이 9K가 되겠지. 그래서 A는 3K라는 결론.
B는 C와 A 합이 7K니까 B는 2K여야 하고요. A와 B와 C를 더해서 6K니까 C는 4K 요 정도 되겠지. 근데 그 ABC를 얻어낸 것과 sin A, sin B, sin C의 비율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건데 방금 전에 얘기한 겁니다. sin A란 2R분의 A 이딴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네 셋의 비율은 같은 말로 2R분의 A 대 2R분의 B 대 2R분의 C가 될 수 있고 그것은 이렇게 지워지고 나면 A 대 B 대 C와 같다. 따라서 3 대 2 대 4와 같은 말이다. 단순 수식으로 풀면 이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의미를. 이거 한번 봐봐요. 사인 법칙의 기하학적 의미라는 게 뭐냐면 원이 있어. 원이 있는데 내가 이 녀석의 중심각을 예를 들어서 3 대 2 대 1, 180도 대 60도, 30도. 이렇게 할까요? 1대 2대 3이냐? 60도, 120도, 180도.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세 각이 1대 2대 3이죠. 1대 2대 3. 각의 크기가. 그러면 호의 길이의 B는 어떨까요? 호의 길이의 B. 호의 길이의 B.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중심각이 1대 2대 3이면 호의 길이의 B도 1대 2대 3이에요. 네. 호의 길이의 B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해 비례한다. 이게 비례지. 네, 비례관계가 성립한다. 자, 그러면 이 60도를 내가 쭉 당겨다가 에이씨 다시 그러면 내가 요렇게 된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 유명한 직각과 60도와 30도예요. 이게 지금 그냥 원에 내접하고 있는 직각삼각형 하나로 볼 수도 있지만 이 보는 눈을 살짝만 바꾸면 180도라고 하는 중심각을 갖는 호의 원주각이 90도. 90도. 다시 이만큼은 뭐냐면 내가 얘를 이렇게 자르면 얘가 120도거든. 얘가 요렇게 잘리면 이게 120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호는 120도라는 중심각을 갖는 호. 그리고 여기가 60도거든. 이게 120도면 이게 60도지. 예, 이 60도의 호를 중심각을 갖는 호. 그러면 1대 2대 3이네. 그게 그 원주각을 180도를 반으로 줄인 게 90도고 120도를 당겨서 쭉 반으로 줄인 게 60도예요. 이쪽에 있는 60도를 쭉 당겨서 반으로 줄인 게 30도예요. 왜? 원주각이니까. 예?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의 세 각을 이런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요만큼의 호를 자신의 호로 하는 원주각 30도. 1. 이만큼을 자신의 호로 하는 원주각 60도. 2. 그리고 이만큼을 자신의 호로 하는 원주각 90도. 3. 1대 2대 3. 그러니까 이게 중심각의 길이가 원주의 길이와 비례한다라는 말이 중심각을 빼고 원주각으로 넣어도 똑같은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다 반씩 줄였으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어떤 삼각형은 잘 생각해봐. 아무 삼각형이나 갖다 대도 이 녀석은 2호에 대한 원주각, 2호에 대한 원주각, 2호에 대한 원주각. 그러니까 이 세 각이 자신의 외접원의 호를 3분할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그 3분할한 호의 길이는 이 각의 크기의 비와 같은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180도를 3개로 분할한 그 각의 크기의 비가 호의 크기의 비와 비례한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다시 별도의 질문. 그럼 현은 어떨까라는 거야. 현은 어떨까? 이 호가 있어, 이렇게. 호가 있으면 그 호의 양 끝을 연결한 도형을 활골이라 부르고, 그 활골의 현에 팽팽하게 당긴 선에 해당하는 이놈을 현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60도에 대한 현의 길이와 90도에 대한 현의 길이와 30도에 대한 현의 길이가 모인 게 이 삼각형이에요. 그럼 다시 질문. 삼각형의 세 크기의 비가 1대 2대 3일 때 현의 길이의 비도 1대 2대 3이냐? 아니죠. 아니죠. 얼마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대 루트 3대 2였어요. 이건 무슨 조화 속일까? 라는 거야. 어? 비례하지 않는다는 건 알겠어.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건 알겠는데 이 숫자는 무슨 의미를 가질까라는 거예요. 그 각의 크기는 1대 2대 3이었는데 그에 해당하는 대변의 크기는 1대 루트 3대 2예요. 크기순으로. 그죠? 이게 뭘까? 바로 그 1대 2대 3에 해당하는 각에 사인을 붙이면 얘가 실제값이 얼마지, 정호야? 2분의 1이에요. 얘가 실제값이 얼마지? 2분의 루트 3. 얘는 실제값이 얼마죠? 1, 2분의 2예요. 그럼 비례상수 2분의 1 지우고 길이비 한번 보세요. 요 값이에요. 1대 루트 3대 2. 자, 이야기의 결론. 사인 법칙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 이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이다를 변형하면 A는 각 A에 대한 대변이죠. 대변의 길이는 외접원의 지름 곱하기 사인 A가 되고 B는 2R 사인 B가 되고 C는 2R 사인 C가 되는데 요거를 2R은 그 삼각형이 결정되는 순간 2R도 딱 고정이 돼 버리지. 상수라고 이거. 상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각을 가지고 변의 길이를 대변할 수 있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각을 가지고 변의 길이를 대변할 수 있네. 그러니까 그 각의 크기가 1대 2대 3이면 실제로 이 현의 길이가 1대 2대 3이 되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대변할 수 있냐면 그 각을 사인이라는 공장에다가 넣고 결과물을 얻으면 변의 길이의 비로 나온다는 거예요. 각을 이용하여 변의 길이의 비를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 눈앞에 사인 A가 보이잖아. 사인 A가 보이면 저 각의 대변을 대변하다? 에이씨, 말이 이렇게 만들어지냐. 대변을 대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하게도.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자는 이렇게 풀어낸 결과물에서 A 대 B 대 C가 2 대 3 대 4가 나왔다.
라고 하면 그대로 이 말이 이 말과 같은 말이다 라고 인지하게 된다는 거지. 이해하겠어요? 네, 변의 길이는 각의 크기를 사인이라는 함수에 집어넣은 결과물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이퀄의 관계는 아니고 비율만 일정한, 실제로는 2R sin A 이렇게 된다. 이 2R sin A가 된다도 외워야 되는 거냐? 그렇게 열심히 외워야 되는 거냐? 아니에요. 이거 금방 유도됩니다. 보세요. 여기 A가 있어. 그럼 이 길이가 A겠지? 그럼 이 각 A로 이 길이 A를 유도하는 걸 보여줄게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 놈이 이 호에 대한 원주각 A라고 하잖아. 그럼 중심각으로 끌어들여 이렇게. 중심각으로 끌어들이면 이 사이즈 얼마 될까? 승현아? 2A가 되겠지. 그럼 내가 이 중심에서 이 현에다가 수선의 발 내리면 무슨 일 벌어져? 그렇죠. 나눠지겠죠. 어떻게 나눠지지? 2등분되어 나눠져요. 현만 2등분되는 게 아니고 각도 2등분돼요. 그럼 이 각의 절반 사이즈가 얼마일까? A예요.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직각삼각형이 하나 등장했고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R이에요. 왜 저번에 반지름이니까. 그러면 이 A와 R을 이용해서 이 절반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얼마냐면 방금 전에 해봤던 R sin A예요. 이 길이가. 이해하겠죠? R sin A. 그래서 그거 2배, 2R sin A 이렇게 됩니다. 사인 법칙은 사실 유도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 이야기의 최종 결론은 각이 현을 그대로 대변하지 못한다. 각은 호를 그대로 대변할 수 있다. 근데 각을 사인에다가 넣으면 현의 길이를 대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게 이제 사인 법칙의 의미야. 그 의미에 관련해서 묻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sin A 대 sin B 대 sin C를 구하면 이라는 질문은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A 대 B 대 C가 얼마야? 라는 질문하고 같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이 어떤 삼각형인가는 사실은 사인 법칙만을 뜻하진 않아요. 이거는 보통 코사인 사인 법칙을 한꺼번에 쓸 때 주로 하게 되는 질문이고 지금은 사인 법칙 안에서 물었으니까 이제 사인만 등장한 거고 우리가 뭐 아주 간단하게 바꾸자면 A-C 하고 이제 sin B 대신에 2R분의 B를 쓰는 것이 원칙. sin A는 2R분의 B니까요. A 곱하기 2R분의 A 마이너스 C 곱하기 2R분의 C 이렇게 해서 2R 동시에 지우면 돼요. 근데 사실은 좀 전에 내가 얘기한 대로 이 sin B 값이 결국 B를 대변하는 말이고 이 sin A가 A를 대변하는 말이고 sin C가 C 길이를 대변하는 말이라면 등호의 양변에서 2R이 공통적으로 지워진다를 빨리 생각해낼 수도 있겠지. 그건 안 쓰는 거야. 알고 있는데 왜 써? 빨리 쓰게 되면 이제 A 마이너스 C B는 A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뭐 이렇겠죠. 그래서 A 마이너스 C A 더하기 C 넘겨서 묶어주면 A 마이너스 C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는 제로 이렇게. 그래서 A와 C가 서로 같거나 또는 B가 A 더하기 C와 같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산수에서 두 숫자의 합이 한 숫자가 된다라는 말일 수 있겠지만 세 변의 길이로 얘기하면 한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 길이의 합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삼각형이 아니죠. 그죠? 삼각형의 원칙은 두 변의 길이의 합은 어찌됐건 남은 한 변의 길이보다 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삼각형이지. 그래서 이쪽은 삼각형의 공식이 아니고 A와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요런 얘기. 어떤 삼각형인가? 뭐 이런 얘기.
하고 이거 지난번에 얘기한 삼각측량법. 예. 삼각측량법. 지상에서 내가 드론이 얼마나 높이 떠 있나를 측정하고 이거 여기다 이렇게 빌딩 그림 그리면 빌딩의 높이가 되는 거고 산 그려놓으면 산의 높이가 되는 거고 삼각측량법 똑같다는 거야. 내가 각도를 잴 수 있는 한 위치에서 거리를 잴 수 있는 특정 위치로 넘어간 다음 다시 한번 각도를 재면 요렇게로 얘각 알면 이 각도 안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장난질들은 일종의 독해력 문제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보시고요. 자, 코사인 법칙 넘어갑시다. 코사인 법칙. 어떤 얘기를 해야 할까요? 시작부터 원에 내접하는이 나오네. 좋아? 너희가 쫄 수 있을 만한 문제부터 해. 네, 코사인 제2법칙은 SSS 또는 ASA 해서 요게 2 형태로 사용하고 요때 1 형태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게 어느 정황인가를 확실히 판단한 후에 사용하면 된다고 했고요. 근데 왜 갑자기 외접원이 등장을 하느냐.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가끔 기억이 안 나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한 번만 더 주지시키려고. 모든 삼각형은 모든이에요. 어떤 각 어떤 변의 길이를 갖든 그것이 삼각형으로 만들어지면 반드시 외접원이 존재합니다. 모든 삼각형은 자신의 외접원을 가져요. 1대1 대응의 관계예요. 그런데 사각형은 외접원이 존재한다가 모든이 안 돼요. 모든 사각형이 아니고 일부의 사각형만이 자신의 외접원을 갖습니다. 그럼 조건이 필요하다는 얘긴데, 그죠? 조건. 기억하는 사람. 그렇지. 저렇게 기억해두면 좋아요. 뭐? 그렇지. 대각의 합이 180도. 기억나요? 정호야 기억나? 이상하게 생겼어도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조건이 요렇게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여야 합니다. 한쪽을 만족하면 다른 한쪽은 내각의 합이 360도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만족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각의 합이 180도인 사각형만 외접원이 존재한다. 그 얘기. 그거를 우리가 배운 각변환에다가 갖다 쓰면 지금 요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9분의 1이라는 거야. 코사인 B는 9분의 1. 9분의 1이라는 코사인 값을 갖는 특수각을 알지는 못하죠, 우리가. 근데 몰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요 각에 대한 대각, 이 D의 각이 180-B니까요. 180-B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사인 D, 즉 코사인 180-B는 각변환 공식에 의해 마이너스 코사인 B가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9분의 1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코사인 D가 마이너스 9분의 1이다. 그걸 가지고 어쩌라고. 그게 이제 정황을 보면 S, A, S 정황이 되는 거죠. SAS 정황이 되니까 요 세 개를 들고 뭘 구할 수 있냐?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법칙의 제1 형태
AC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6의 코사인 D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코사인 D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9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된다. 간단한 트릭이에요. 예, 간단한 트릭이고 요거 가지고 문제 자주 내는데 이렇게 앞부분에 나올 문제는 아닌 것 같다만 아무튼 나왔어요. 이것도 결정의 문제인데 지금 정항이 S 정항이죠. 예, 그러면 코사인 법칙에 제2 형태를 쓴다는 거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 코사인 법칙의 형태라는 게 이제 내가 A를 타겟팅을 했으면 달라지는 것이 마이너스 A제곱이 등장한다 라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대변을 뒤에서 빼주는 형식으로 가지는 거고, 나머지 끼인 각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내각 중 크기가 가장 작은,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이거 누가 봐도 여기가 제일 작죠? 이게 제일 작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는 거야. 여기서 아까의 그 이야기, 사인이 변의 길이를 대변한다라고 했잖아. 사인이 변의 길이를 대변한다. 그러니까 사인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90도 안짝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무슨 뜻이게? 90도 안짝에서 올라간다? 증가함수란 뜻이에요. 즉 각이 커지면 그 사인 값도 커져요. 각이 커지면 사인 값도 커져요. 그리고 그 사인 값은 변의 길이를 대변한다고 했어요. 바꿔 말하면 각이 커지면 변의 길이도 길어져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작은 내각이라는 건 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 중 자신의 대변의 길이가 가장 짧은 애를 찾으면 된다는 뜻이야. 이해하겠어요? 그냥 막 그리지 말고 루트 5, 루트 8, 루트 9 이렇게 쓰면 루트 5가 가장 짧으니까 루트 5가 대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세타의 크기를 구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질문을 이렇게 할 리가 없어, 얘들아. 이런 내신에서 이런 질문 나오면 할렐루야 해야지. 각의 크기를 말하시오 그러는데 11.4도 뭐 이런 거 말할 수 있냐? 얼마를 봐도 삼각함수 표가 없으면 11.4도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크기를 구하셔 이래버리면 이건 정답이 30도, 45도, 60도 중에 찍으면 돼. 삼각형의 내각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보통. 그래서 그 각을 안다는 거는 코사인 값이나 사인 값으로 말해주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어찌됐건 나머지 두 녀석이 루트 8과 루트 9이므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 보면 9 더하기 8 마이너스 5에 2 곱하기 루트 8 루트 9 요거네요. 그러면 해보면 얼마냐? 2루트 2, 4루트 2, 6루트 2, 아니 12루트 2네. 12루트 2에 루트 2 등장했으면 뻔한 거 아니야? 루트 2 등장하는 애가 45도밖에 더 있어요. 45도 계열값이겠죠. 12. 뭐 아니나 다를까 영락없이 2분의 루트 2 나왔습니다. 세타는 45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쉬운 얘기인데. 그렇지. 이런 게 이제 결정하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탄젠트에 대해서도 알 기회가 생긴다면 이 문제는 탄젠트로 풀 수 있어요. 탄젠트 세타를 먼저 구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로 변환해서 가는 방법이 있어요. 탄젠트와 기울기의 관계를 안다면. 면이 아니라 알려줘야 되는 건가? 알려줘야 되는 건가? 아니야, 지금은 몰라도 될 거야, 아마.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의사결정을 해본다면 얘가 나한테 코사인 세타를 물어봤단 말이야. 요 두 직선이 이루는 사입각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해보면 내가 코사인 세타의 제1, 2 형태를 2ab 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임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저 세타를 끼고 있는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 수 있는 삼각형을 만들면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가능한가를 가늠을 해보는 거야. 제일 쉬운 애로. 오, 가능해. 여기를 1,1 제일 만만하잖아요. 1,1 잡는 거야. 또 이것도 제일 만만한 애를 잡으면 1,2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예요? 요 길이는 얼마예요? 루트 5겠죠? 요 길이는 얼마예요? 루트 2겠죠? 1,1까지 거리니까.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얼마예요? 1이겠죠? 구했어요. 예. 세타를 자신의 한 각으로 끼고 있는 삼각형 중 만만한 애를 하나 구한 거야. 여기서 옆으로 움직여도 돼요. 1,2에 2,2 잡아도 돼요. 미친놈이 아니라면 이렇게 잡진 않겠지 설마. 뭐 이렇게 문제 어렵게 풀려고 들어. 그렇진 않겠지. 차오지간 알았잖아요. 세변 길이.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루트 2의 제곱 루트 5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분의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대로 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가끔 내가 이제 이 문제 그래프의 정황, 그러니까 그림의 정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코사인 법칙을 썼는데 음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나올 수 있어요. 둔각이면. 그 코사인 구하려고 하는 그 세타 값이 90도를 넘어가면 코사인 값은 당장에 마이너스가 돼. 그걸로 판독을 하기도 해요. 코사인 값이 음수네? 그럼 너 둔각이잖아. 이렇게. 자, 좀 전에 제가 말한 의미 잘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문제 하짜리지, 하짜리. 정말 쉬운 이야기고 여기서 바라는 바는 뭐냐면 이제 얘를 2R분의 2R분의 B, 2R분의 C로 한 다음에 A 대비 대 C를 알고 그걸 A 대비 대 C의 성분 B를 K, 루트 2K, 루트 3K 한 다음에 코사인 법칙에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거든. 근데 요거를 조금 전에 의미 해석으로 해보면 어떤 삼각형에서 각의 크기의 B가 아니라 각을 사인 값에 집어넣은 크기의 B는 변의 길이를 대변한다 라고 했어요. 변의 길이를 대변한다. 그리고 코사인 법칙도 잘 생각해 보면 얘들아, 만약에 이런 삼각형이 있어. 근데 아주 얘랑 닮은 삼각형으로 이런 아이가 있어. 아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 세타 정해놓고 한 번은 이렇게 맞고 한 번은 이렇게 맞고 한 번은 이렇게 막았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세타를 한 꼭지각으로 하는 닮아있는 세 녀석의 삼각형이죠. 그럼 얘네들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다 다르잖아.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 이 길이는 다 다르잖아. 근데 코사인 세타 값은 어때야 되냐? 다른 값이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세타는 지금 고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A, 이게 B, 이게 C이고 이게 A 프라임, 이게 B 프라임, 이게 C 프라임 이어도 어떤 녀석으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도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이게 질문 자체가 비율값이라는 얘기예요. 2AB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보세요. 그러면 이 세 녀석이 예를 들어서 A가 A'이라는 길이로 넘어갈 때 커질 때 거기에 비례상수 K를 썼다고 해봐.
그럼 A 프라임이 AK일 거 아닌가? 그럼 얘도 일로 넘어갈 때 그럼 얘는 다른 거 곱하겠냐? 같이 커지는데? 얘도 B 프라임이 BK겠죠? 얘도 C 프라임이 CK예요. 그러면 그 K가 다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기로 들어가면 K제곱이 돼요. 여기로 들어가도 K제곱이 돼요. 여기로 들어가도 K제곱이 돼. 근데 얘도 K를 가지고 얘도 K를 가지고 있어. 그럼 분모에도 K제곱이 나오고 분자에도 K제곱이 묶이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렇게 해서 K제곱, 요렇게 해서 K제곱으로 이렇게 묶이게 돼 있어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코사인 자체가 비율값이라고. 그 말인 즉슨 이 sin A, sin B, sin C가 곧 A 대 B 대 C의 변 길이를 의미하는 것이고 코사인 B 값을 구하는데 정확한 변의 길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비율값만 알면 된다. 따라서 A 제곱 더하기 C 제곱 빼기 B의 제곱 분의 2 곱하기 A 곱하기 C 하면 바로 답이에요. 왜 짧게만 하려는데 자꾸 길어지지? 이 몹쓸 습관. 자, 각자 이 문제를 쳐다보면서 설계해보자. 머릿속으로 설계. 난 이렇게 해서 저걸 이렇게 구할 거야. 이걸 써서 이거 분명히 단계가 있는 애예요. 이걸 써서 이렇게 한 다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할 거야. 설계해보자. 연구해봤나? 지성이, 넌 어떻게 풀 거야? 대변 길이 나와 있으니까 코사인 써가지고 한 각을 구해요, 그죠? 코사인 법칙을 써. 뭐 어느 변의 길이를 쓸지 모르겠어. 7제곱 더하기 8제곱 마이너스 9제곱 이래도 돼요. 2 곱하기 7 곱하기 8 이렇게. 그럼 77에 49, 88에 64 합치면 113 빼기 99, 81 얼마예요? 32, 84, 32 7분의 2네요 이게 코사인값이 7분의 2. 그 다음에 이걸 사인 세타로 전환을 하겠지? 사인 세타로 전환을 하는 방법은 루트 1 마이너스 7분의 2에 제곱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야? 77에 49, 4, 45, 95, 45, 3루트 5 7분의 3루트 5 정도 되겠네. 사인 세타 값이 7분의 3루트 5. 근데 이 삼각형의 설정은 지금 여기가 7, 여기가 8, 여기가 9, 9 이게 세타인 설정이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7 곱하기 8 곱하기 7분의 3 루트 5. 그죠? 삼각형의 넓이가 왜 나오지 근데? 아니구나. 쏘리. 사인 세타분의 2r. 예. 사인 세타분의 9. 사인 세타분의 9는 2r. 한 다음에 r을 구해서 파이 r 제곱. 맞아요? 으이씨. 라는 방법 한 가지. 이게 가장 흔하게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지. 맞아요. 세변의 길이 SSS 정황에서 내가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고 그것을 사인 세타로 전환시킨 다음 사인 법칙을 사용한다.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나온다. 그걸로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겠다.
다른 생각 있는 사람. 내가 여러 명을 두고 이 생각을 해보라는 이유는 좀 여러 개의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에 뭐 글쎄요. 예. R이 등장하는 애가 하나 더 있어요. 뭘까? 그렇지. 그렇죠. S 저삼각형의 넓이는 4R분의 ABC예요. 라는 부차적인 공식이 있다고 그랬지. 이때도 R이 등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R을 구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 4S분의 ABC를 해도 되거든. 땡큐하게도 ABC가 나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뭐만 알면 된다? 저삼각형의 넓이만 알면 된다. 근데 저삼각형의 넓이를 SSS 정항에서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머릿속에 있어야 하는데 네, 헤론의 공식이라는 게 있죠.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요. P라는 숫자를 준비합니다. 뭐냐면 둘레의 길이의 절반이에요. 둘레의 길이의 절반. 예. 이러면 8, 3, 24. 이 12가 되나요, 이게? 예. P가 12. 그러면 인마의 넓이는 루트 12 곱하기 하고 이제 골고루 하나씩 12에서 빼주면 된다. 12에서 7 빼면 5고 12에서 8 빼면 4고 12에서 9를 빼면 3이겠지.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해서 12니까 이게 12 루트. 되게 생각보다 간단하게 나오죠. 12 루트. 끝났어요. 네, 4 곱하기 12 루트 5 분의 7 곱하기 8 곱하기 9. 이렇게. 하면 R 나오고 파이 R 제곱. 하면 나오는 결론. 얘도 괜찮지? 뭐 어느 쪽을 사용해도 괜찮은데 우리가 이제 루트를 여러 개 알고 있다는 건 좋은 거지. 이제 공식을 많이 알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슬슬 넘어가 봅시다. 네, 사실 어떤 삼각형인가? 라는 질문. 이게 삼각형의 결정 2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아까 사인 법칙에 있던 어떤 삼각형인가의 맥락도 일로 다 편입이 돼야지. 예, 편입이 돼서 이제 요런 문제가 제일 유명한 문제 같은 건데 사인과 코사인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나오는데 사실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사인은 늘 양쪽의 공통인수로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 녀석을 실제 변환했을 때는 2R분의 라는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2R이 등호의 양변에서 지워져야만 해요. 그래서 항상 양변에, 등호의 양변에 같은 인수로만 존재하고 코사인은 그에 비해 독립적으로 어디든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 혼자 SSS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삼각형인가에 대한 해석은 변의 길이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 각 얘기가 나왔을 때 얘네들을 다 변의 길이로 대체해 주는 거다. 2R분의 B 여기까지 쓰고 그 다음에 C 대신에 2AB 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럼 이제 요렇게 2R 지우고 그 다음에 요 2와 요 2는 이렇게 지워질 것이고 그래서 여기 있는 AB가 B도 같이 지워지면 되고 어차피 길이니까 양수일 거 아니냐. A가 요로 올라가서 넘어가면 A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맞아 지우면 이게 B 이퀄 C라는 얘기죠. B 이퀄 C. 2번이 답이에요. 그리고 이런 대답들도 흔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내신에 나오면 직각삼각형이라고 답하면 웬만하면 맞아. 직각삼각형 제일 좋아해요. 지금은 너무 간단하게 나왔지. 그러니까 인수 정리를 막 해가지고 인수분해를 끝내고 나면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이렇게 인수로 담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때 이제 는영 하면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거든요. 뭐 아무튼 종종 만나게 될 겁니다. 어떤 삼각형인가 라는 거고요. 코사인 법칙의 활용
뭐 늘 얘기하지만 이런 거는 독해력 문제 또는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길러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너희들이 연구해 보면서 한 발짝씩 나가봐라 라는 얘기였고요. 넓이 이야기. 뭐 이것저것.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요 두 문제가 있는데, 이거 그냥 말로만 할게요. 말로만. 왜 가계 이등분선이야? 사실은 근데 그냥 가계 이등분선이 못 구해요. 못 구하고, 이 각 B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특수각인 60도짜리라는 거야. 이게 60도라는 건 그걸 반으로 갈라도 30도, 30도의 특수각이 나온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 양쪽 끝변이 주어진 상태의 이 삼각형에서 말하자면 SA, S 조건이 주어진 이 삼각형에서 각의 이등분선의 요 길이를 구해라 라는 말이 어떤 요구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이 길이를 모르니까 이 길이를 X라고 하시고요. X라고 한 다음에 넓이 공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그러면 이 토탈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 B, sin 60도로 이미 상수값으로 주어진 상태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X가 같이 등장할 수 있는 공식이 뭐냐? 요렇게 삼각형을 따로, 요렇게 삼각형을 따로 넓이를 구해서 더하는 거지. 그럼 토탈 삼각형의 넓이가 같을 테니까. 그런데 요쪽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2분의 1 4 곱하기 x 곱하기 sin 30도 이렇게 할 거고, 요쪽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2분의 1 x 곱하기 6 곱하기 sin 30도 이렇게 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등호로 생각하면 왼편은 토탈 넓이로 상수값으로 나오고 오른편은 x가 미지수인 1차 방정식으로 나오겠죠. 요 형태를 기억해 놨다가 이제 그 넓이로 길이를 구한다 라는 점을 생각해 두기 하나. 그 다음에 이건 또 생각할 바가 많은 문제인데, 아니야, 요거는 나중에 어려운 문제까지 대비해서 그냥 먼저 풀게 놔두자. 너희가 먼저 풀어보는 걸로. 헤론의 공식. 이게 왜 상이지? 아까처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리고 그 와중에 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부를 해오면 이건 난이도 상이 아니죠.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접할 때의 그 나의 개인적 정황이라는 게 이제 뭐 2학년, 3학년 돼서 6평 딱 쳤는데 30문제 모의고사에 이렇게 띵 하고 하나 나오는 거지. 이제 그 상황에서 난이도 상이 되겠죠. 기억에서 이제 많은 어떤 흐름들이, 이 맥락들이 사라진 상태에서 이렇게 딱 쳐다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예요. 이 삼각형의 원에 내접하며 그 내접원의 반지름이나 지름조차 주지 않았고, 그리고 오로지 내변의 길이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하는 것인가? 사각형의 넓이, 그럼 머릿속으로 이제 공식을 떠올려 보겠지. 사실은 이 막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각선의 길이, 그리고 끼인각. 2분의 1 AB sin 세타. 근데 과연 그거에 맞는 정황인가?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죠? 대각선의 길이, 그리고 사익각은 어떻게 구할 건데. 안 되겠어요. 그럼 평행사비환형이나 마름모가 아닌 한 공식은 없어요. 그 말은 사각형이면
쪼개어 삼각형 두 개의 넓이로 따로 구한다 라는 겁니다. 삼각형의 넓이로 따로 구한다. 그러면 이제 쪼갰을 때 필요한 건 뭔데? 라고 하면 이 삼각형을 쪼갰을 때 필요한 건 두 변의 길이니까 요 각이 필요하네. 그치? 그리고 두 변의 길이니까 요 각이 필요한데 그럼 얘와 얘가 별도의 각이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180 마이너스 세타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넓이 얘기를 할 때는 이걸 사인 세타로 사용해도 좋아요. 왜냐? 이제 각 변환을 얼마나 열심히 했나가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건데 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는 부호조차 차이가 나지 않는 사인 세타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거 하나만 구하면 돼요. 세타 하나만. 그러면 주어진 정황은 길이 4개인데 세타 뭐 주기 됐건 말이 됐건 그러면 세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요거 어떻게 하냐?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L제곱이라는 길이는 본인이 계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우린 알 필요도 없어요. 알 필요도 없는데 매개체로 사용이 되는 거죠. 매개체로 사용이 돼서 1제곱 더하기 4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4의 코사인 세타로 구해지는 L제곱이죠. 이게 위쪽에 있는 삼각형의 SAS 정황에서의 대변이에요. 그런데 그 같은 길이가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3 코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로도 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L제곱은 계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등식을 푸는 거지. 이 등식을 풀면 여기서 코사인 세타가 나올 것이고 얼마인지 나올 것이고 그걸 사인 세타로 전환하여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 이 설명이 하나도 어렵지 않을 거야, 니네. 하나도 어렵지 않은 이유는 앞에서부터 쭉 맥락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요거를 어떻게 기억할까? 개인적으로들 연구를 하세요. 평행사변형 넓이 AB 사인 세타. 끝났네요. 이 정도면 되겠어요. 여기 이제 막사각형. 막사각형 넓이. 근데 막사각형 넓이는 사실은 할 수 있는 질문이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A 있고 B 있고 45도야. 근데 넓이가 2루트 1에. 그 말은 내가 2분의 1 AB 사인 45도로 2루트 2와 같다라는 등식을 세울 텐데 그러면 얻어지는 애가 AB의 곱이겠죠. 여기 AB의 합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질문 3승 더하기 3승 질문을 하면 이제 고등학교 수학상에 있는 합곱 공식에 의해 A 더하기 B의 3승 마이너스 3AB 괄호 열고 A 더하기 B의 값으로 구해라. 뭐 이 정도 질문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주 최소한의 고1 과정이 이제 숙지된 사람들에게는 어처구니 없이 쉬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떨그덕거리는 사람들한테는 도형만 나오면 학을 띄는 문제가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어쨌든 활용입니다. 활용은 가급적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안 건드리려고 해요. 너희가 직접 덤벼봐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그러면 활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